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한박골 대전으로 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교통의 중심지이자 딱 한가운데 차지해가지고 우리 아랫동네 이 가야와 신라 혹은 뭐 백제국에서도 어디에서든 무조건 요 아래쪽 동네에서는 좀 출세를 하고 싶으면 저 산을 수없이 넘고 넘어서 가극급제를 위해서 한양으로 가야 했는데 무조건 이쪽 대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대전이 철도 교통의 요충지였으면 대중가요 우리 조용필님의 대전 브루스 가사 속에 대전발 영시 50분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곡을 알 정도면 연식은 조금은 있어 주셔야 됩니다. 영상 마치고 그 곡 한 곡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요충지이기도 하고 온천 목욕에 있어서 한 시대를 구가했던 가히 전국 최고의 온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하면 큰 밭, 한밭, 땅이 넓다는 뜻이겠지요. 인구가 국내 5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또 교통의 요지고 행정도시, 군사도시, 과학도시 타이틀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여기에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철도로 손해를 요즘 좀 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오히려 시골 깡촌에서 한방의 강역시로 점프할 수 있었던 원인도 바로 철도였다는 조그만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유성호텔과 유성온천, 또 살짝 조금 멀긴 해도 수안보 온천랜드도 있고 또 서쪽으로는 도구 온천지구도 있습니다. 또 대전은 기술자, 과학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바로 대덕연구단지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드론도 못 날렸습니다. 반경 10km 내에 원자력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못 때우고 그래서 걸어서 호텔을 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더 열심히 제가 그러면 되겠지요. 제 영상을 보고 또 간첩들이 또 그 영상을 악용을 하면 안 되고 또 대덕연구단지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간첩이 또 흑심을 품기 때문에 기꺼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유서 깊은 유성호텔은 역사가 무려 107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호텔이 100년씩 넘어가는 것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외국이야 300년도 호텔 이런 것도 있고 이렇지만 좀 역사적 가치로서 남아있고 이래야 되는데 외국처럼 도대체 한국은 100년 넘어가는 어떤 기념비적인 그야말로 유서 깊은 시설들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천년사찰 이런 말은 자주 합니다. 다른 거는 좀 있으면 허물고 주상복합 지어 올리기 바쁘다 보니까 천년사찰은 그것도 산에 있으니까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그렇겠죠. 아파트만 지을 수 있으면 천년사찰 저런 것도 몇 개 날라갔을 겁니다. 자, 이 호텔은 코로나 이후로 영업성이 완전히 악화됐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매각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완전한 청사진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호텔로 건설할 공사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듯 합니다. 아파트 안 지으면 다행인 거죠. 여기는 서대전인데요. 이렇게 쇠락한 이유는 좀 다양합니다. 온천 쇠락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니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성호텔 옆에 아드리아 호텔 영상에서 보실 건데 그것도 문을 닫았습니다. 조금만 오래되면 문을 닫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 원인으로는 일단 당국의 무분별한 허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내주는 것 같습니다. 허가를. 아니 여기 유성호텔과 아드리아가 저렇게 큰 게 있는데 또 숙박시설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조차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국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반경 내에 업종이 중복이 되면 지자체 측에서 먼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존에 있던 업소와의 영업 충돌 문제도 한번 계산해보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의 사업의 성패는 고려사항이 아니고 하나라도 더 허가를 내서 단기 고용 창출 및 세수 확보
막 이런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카페를 보셔도 막 발에 걷어 차이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것도 외국의 제도권에서는 저렇게 처리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막 내줍니다.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개인이 카페를 개설하는데 처리 과정이 거의 18개월에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카페의 포화도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허가가 반려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일주일이면 허가장이 나옵니다. 그 결과 카페 공화국에, 모텔 공화국에, 펜션 공화국에, 자영업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서 깊은 오래된 호텔들은 수요가 분산이 되고 영업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유성 호텔이 쇠락한 악재에는 또 KTX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호남선 KTX가 개통이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가 강주, 목포, 여수 이런 호남 쪽으로 가는 KTX가 모두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게 된 거죠. KTX가 없던 시절에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비둘기호, 비둘기 참 말이 나왔어 말인데 저는 주로 비둘기를 탔습니다. 시골 읍에도 쓰는 거 정류장은 다 섭니다. 그냥 이거는. 그거를 타고 대전을 통과했는데 KTX가 이동 거리 단축 문제도 있고 높은 수요 문제로 정치적인 힘싸움 끝에 호남 쪽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은 전부 패싱을 당한 거죠. 그것 때문에 대전 시민들이 좀 부글부글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또 서울 대전 사이의 분기점 바로 오송역에서 대전을 들리지 않고 발이 공주, 익산, 정읍 이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대전에 올 일이 없는 거죠. 엄청난 수요가 줄어든 거죠. 대전의 유동인구가 너무 줄어든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철도 운영 계획에는 SRT마저도 대전을 패싱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대전을 통과하지 않고도 호남 쪽으로 이동 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아무래도 앞서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자주 봐왔듯이 국도변에서 휴게소나 식당, 주유소들을 잘 해먹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같은 국도가 뚫려버리면 당연히 지나다니는 차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의 세력은 정해진 수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유성호텔은 폐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기 옛날에 하룻밤 묵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 주변에서 저녁을 한 그릇 먹어봤는데 음식 맛이 참 좋습니다. 아무래도 유서가 깊다 보니까 전통 맛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의 대빵격인 그 호텔이 문을 닫는 조금 아쉬운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밭에서 강발 인사드렸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